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전 속도가 낮을 때 이런 축광형으로 프론트가 플랫하다가 이제 회전 속도가 좀 높아지게 이런 축광형으로 갔을 때 웨이비한 프론트가 생기는데요. 2차원으로 베이스클로 시뮬레이션은 보시는 것 같이 수행했습니다. 나베스톱 시뮬레이션을 썼고 바운드리 컨디션을 이런 종류의 바운드리 컨디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일단 2차원의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는 그림 회전 속도에 따른 패턴의 변화인데요. 이 회전 속도뿐만이 아니라 유체의 충전율이라든지 반지름 내지는 점도를 바꾸더라도 보셨던 동영상과 같은 똑같은 그런 패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변수들을 베타라는 파라미터로 묶었을 경우 이 베타의 값에 따라서 처음 이 호모지니어스 값이 아까 보셨듯이 이런 범프가 생기는 이런 시점의 값이 바로 베타가 약 한 1.4 정도가 되는 그 점에서 이런 패턴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값을 베이스 값으로 2차원 베이스 값으로 해서 3차원 퍼터베이션을 주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노달물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의 그로스 레이트랑 그 다음에 모든 넘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W의 J가 붙지 않는 것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플렉스 모드가 아닌 리얼 모드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J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위 포뮬레이션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바운드리 컨디션이 아닌 가본이 기준인데요. 알세타 Z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 포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R이나 J는 R은 우리가 수행하려는 메쉬에서 반지름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J는 우리 FM을 수행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하려는 누메리컬 도메인의 메쉬의 사이즈와 그리고 마스터 엘리먼트의 사이즈의 유연적인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값을 표해주었습니다. 이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시키면 이게 지금 R 방향에 대한 식인데요. 설명을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R이나 면적은 H 값이 바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H의 선형적인 값으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로스 레이트 시그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웨이브 넘버 N 같은 경우는 타임에 대한 미분이나 Z에 대한 미분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을 미분으로 준 상태에서 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런 리니어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AY, 시그마 Py. 여기서 Y는 이제 머리는 디그리 프리덤을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저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아놀드 메소드로 이제 풀어서 이제 아이젠드 시그마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베타가 싱귤라는 다이아고널 텀이 0이 되는데 프레셔의 레지듀얼 이케이션에 보시면 이제 프레셔에 대한 타임 미분 텀이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프트를 시켰습니다. 쉬프트 인버팅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되어 나오진 아이겐 벡터들, Y값들, 즉 퍼터베이션의 앰플리튜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트 하게 되겠습니다. 메쉬에 따라서 이제 아놀드 메소드의 컨버전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메쉬에 따라서 일정한 변화되지 않는 것이 거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브스페이스 셋을 이렇게 양을 바꾼다든지 아이겐밸류 구하려는 아이겐밸류 값을 바꾼다든지 해도 일정한 값을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파란 부분은 변하고 있습니다. 제 처음에 말씀드린 2차원 패턴에다가 이제 퍼터베이션을 준 값인데요. 지금 F는 0.1이고 점도와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 이렇게 점점 증가시키면 이제 베타가 감소하는 경우인데요. 회전 속도가
프레셔가 낮은 경우에는 그 웨이브 넘버가 증가시키면 오히려 그 가장 큰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가장 큰 그 아이겐밸류 리얼 파트 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훈련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런 차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1.47 제가 말씀드린 그 호모지니어스에서 벙크로 바뀌는 그 순간에서는 이제 그 웨이브 넘버가 바뀔수록 이 가장 큰 그 아이겐밸류 리얼 파트 값이 플러스로 역전을 하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속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이 리얼 파트, 라지 스케일 리얼 파트가 이렇게 이미지너리 파트로 갖게 되는 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역전하는 그 순간 크리스탈 그 값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풀어서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베타에 따라서 외부 넘버가 바뀔수록 그로스 웨이트의 값인데요. 처음에 이제 일할 때는 이렇게 작아지다가 그 베타가 이제 점점 감소할수록 그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게 0에 접근하다가 이제 확대한 그래프인데요. 베타가 약 1.47 되면 그때 이제 처음 역전하는 그런 값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값이 약 웨이브 넘버가 1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1.47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가 약간 더 크다든지 그런 웨이브 넘버가 이번에 약간 작다든지 그 순간에 그 역전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이제 웨이브 넘버가 2이고 베타가 1.47일 때 그 퍼터베이션인데요. Z 방향, 축 방향으로 변화했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 풀서피스의 높이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는 두께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퍼터베이션 속도 방향도 이렇게 그 필름 두께가 작을 때는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두꺼워졌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티드 된 플로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좀 두꺼웠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다시 역전을 리서큘레이트하는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리서피스 쉐입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게 지금 이쪽 Z 방향으로 4파이 EI 반응을 두 배로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웨이브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은 속도의 크기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두께가 좀 두꺼운 부분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리서큘레이트 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 수면 두께가 낮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그냥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편에서는 또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축방향으로 처음에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그 R이 지금 R과 그 파장을 지금 상대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실험적으로는 약 0.95가 웨이브 넘버가 0.95인 걸 확인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거 이제 그 서킷에서 슈퍼플랫 세타 Z 방향으로 슈퍼플랫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 벙크 부분에서 속도가 여는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옆 부분에서는 올라오는 흐름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R과 Z 방향의 그 단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Z 방향의 속도는 지금 이제 보시는 벙프의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R 방향 흐름은 좀 내려오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그런 식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세타 방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라 그 실린더 서킷에서 따라 올라가게 되고 벙프에서는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께를 재는데 우리 실린더 옆에 축방향으로 구멍을 1.5cm 정도 구멍을 내서 이제 로드에다가 조그만 니들을 달아서 그 패턴이 형성된 곳에 니들을 이렇게 닿게 해서 닿게 되는 순간에 그 표면이 약간 굴곡이 생기면서 기초가 닿았을 때 그
순간이 관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필름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미터를 달아서 이 R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이 되도록 했고요. 세타 방향이라든지 제트 방향으로 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실험치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실험에서 서비스 센션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은 네이처에 나온 그림인데 빗면에서 고정물이 1cm 이렇게 흘렀을 때 핑거의 손가락 같은 핑거의 인스턴트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서피스 텐션의 3분의 1승의 파장이 비례한다는 그런 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서피스 텐션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실험치 값이 사실 여기 로그로그 스케일로 플러스가 잘 보일 텐데 이게 워낙에 지금 서피스 텐션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플러스였습니다. 이각과 그리고 앞에서 실리콘 오일의 경우에 값을 플러스했을 경우에 이제 선형적인 값을 보이는 실험적으로 수치해서 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